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자신의 안경의 도수를 안경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어떤 분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자기가 1월 달에 안경을 했다 하더라고요. 고객 카드를 보니까 1월 달에 하셨어요. 그런데 난시가 너무 심합니다. 왼쪽이, 오른쪽도 심한데 왼쪽은 그거의 2배 정도, 오른쪽은 150 정도 난시인데 왼쪽은 350 정도 되는 난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축도 아주 어렵게 양안 개방 굴절 검사를 해서 어렵게 도출을 한 결과값으로 안경을 맞춰드렸죠. 잘 쓴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콘택트 렌즈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난시용 콘택트 렌즈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난시 도수가 이렇게 높고 오른쪽 왼쪽 차이가 있으면 안경은 잘 맞아도 콘택트 렌즈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안경은 이 안경 렌즈와 눈 사이의 거리가 정간거리라고 하는데 이게 한 12mm 정도 나거든요. 콘택트 렌즈는 그 차이가 없잖아요. 딱 붙여버리니까 한 도수 정도를 빼고 넣어줍니다.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200이면 콘택트 렌즈는 마이너스 175 정도를 넣어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난시가 이렇게 심하면 단순하게 한 도수 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좀 복잡한데 너무 간단하게 그냥 주문을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문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안경하고 퀄리티의 차이가 조금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주문을 해드릴까요? 했습니다. 난시 축도 사축이고 기울어져 있는 난시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빨리 써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거래했던 안경원에 물어봤겠죠. 우리는 빨리 된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냥 180도로 맞춰주는 건지 사축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지 그런 디테일에서도 차이가 있겠죠. 모르시는 분은 여기는 빨리 해준다고 하니 저에게 전화를 다시 하셔서 도수를 알려달라 하는 거예요. 도수를 알려주면 그 안경원에서 렌즈를 구매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곳에서 구매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도수를 알려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30년을 했지만 한 번도 도수를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 정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검사를 해가지고 어렵사리 도출한 저의 노하우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조금 실망하시면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안경사 친구에게 너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냥 알려주는데 살짝 도수를 다르게 해서 알려준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에게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거짓말이잖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 성격상 그러기 싫은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선선하게 알려주던가 아니면 못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제 30년 노하우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안 알려드리는 쪽을 택한 겁니다. 제가 속이 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착해지지 말자.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었는데 회장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기 후계자인 딸에게 제발 착해지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 스스로에게도 제발 착해지지 말자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인터넷으로 안경을 맞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게 통신 판매에 해당하는 거고 안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의료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도수를 물어봐가지고 알려주면 자기들이 인터넷을 선택해서 만들어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업체들 단속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업체들이 무수히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단속을 할 겁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도수를 알려주는 거는. 안과는 그 도수를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받습니다. 안경원은 검사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도수 검사한 다음에 안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도수는 안경사의 자산인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누진 다초점 렌즈를 했는데 잘 안 보인다 해서 다시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의 눈의 특성은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는 거죠. 그분이 안경을 나에게 맞춘 기간이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시행착오도 겪고 무상으로 다시 또 해주고 하면서 쌓은 그 사람만의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저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80만 원짜리 누진 다초점 렌즈를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너무 비싸다 60만 원짜리 하겠다 했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회사 제품 이 급은 안 맞고 이 회사 제품의 이 급이 맞구나, 이런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를 고객 기록 카드에 다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 기록은 저의 자산입니다. 이걸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상으로 해주고 뭐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쌓여진 자산이, 무형의 자산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지적 재산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알려달라고 하면 나는 알려드릴
알려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제적인 해자지 않습니까? 이 해자를 쳐야 그분이 딴 데 못 가고 저에게 올 거 아닙니까? 딴 데 못 가고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도 이렇게 날마다 공부하고 30년 뭐 40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해자를 만들 수 있다, 내가 실력을 배양하면 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30년 40년 공부한 끝에 얻은 핀 끝 같은 그 미세한 차이점을 왜 제가 알려드려야 됩니까? 제가 뭐하러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장식으로 뭐 체인점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하는 안경사는 없겠지만 그냥 쉽게 하는 안경사에게는 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그만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요청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관계가 유지될 수 없겠죠. 사회가 점점 이렇게 어떤 한 개인의 지적인 노력 이런 것을 뽑아가는 구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유튜브에서 홍보를 하죠. 또 그래야 광고도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8, 90%에 해당하는 노하우들을 알려주는 거죠. 빅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결국 노하우고 비법들입니다. 비법들을 다 뽑아가는 거죠. 그걸로 또 AI를 공부를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구글은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으겠네요. 다 끌어모으겠죠. 결국은 지금 이런 도수 같은 것도 중앙 집중적인 어떤 체인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본부에서 다 가져가죠. 혹시나 나중에 법이 풀리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것도 합법이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본사에서 만들어서 바로 싸져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구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지적인 능력치로 경제적인 해자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는 그에 상하는 대가를 지불하시려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거를 다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공부하는 개개인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제대로 내는 맛집들이 다 없어지고 평균적인 맛만 내는 체인 식당들만 생기면, 유럽의 어떤 나라는 그렇다잖아요. 식당 체인 한 6개가 모든 식당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백종원의 체인 식당들이 다 주름을 잡아버리고 어떤 누구의 식당 체인이 다 하고, 그래서 뭐 한 10개 정도의 식당 체인이 대한민국 식당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술을 연마하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노력을 인정을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 사람은 전문가다, 이 사람에게 내 눈을 맡겨야 되겠다, 이 사람은 A급 안경사야 라고 생각하는 안경사와 거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A급 안경사에게 도수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부탁드리는데 도수를 알려달라는 요청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서로 어색해지고 좋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